그렇죠. 오늘 주제는 상당히 이게 주의해서 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주의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할 주제예요. 그래서 저희도 각자 말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음미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제 자체가 특히 용어 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정리된 내용이 아니 이제 때문에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새로운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개념 자체가 이게 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수련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접해본다. 네, 이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주제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검증을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또 대화가 안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그 개념은 완전히 배제하고 이건 선학적인 선가적인 그 개념의 논리로만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아님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또 오늘은 또 마찬가지 이게 특별 게스트 이번 주는 저기 북수원 도장은 또 이렇게 자율수행주라고 하더라고. 자율수행주. 다른 말로 휴가주. 그래가지고 제가 번타는 아니고 제가 대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자주 하시는 거는 저기 우리 북수원 진성 원장님이 하시고 오늘은 저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알려주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정원님이고 여기 이제 우리 국장님이시죠. 한 말씀씩 하시죠. 저는 가려고 했는데 참석하기도 참견해야 분들렸습니다. 오늘 깜짝 출연 카메오로 등장하신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자리.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아마 저를 감히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오늘 아마 좋은 말씀이 임하실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이제 정기신의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정기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리고 단전 안에 있는 그 여유주 개념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신이라고 하면은 이 선가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거는 세 개의 단전과 그 세 개의 단전 안에 있는 여유주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게 정기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가의 핵심은 이 정기신 개념이죠. 근데 그래서 이 정기신은 제가 지금 이제 사전에 용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정기신은 선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생장활동, 생명활동을 이렇게 영위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면 육체적인 그 개념을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육체적인 개념을 접근하려면은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영혼백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론 기존에 있는 그 영혼백이 이제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혼백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상단전 여유주 안에 1, 0이 자리 잡고 있고 중단전 여유주 안에 혼이 3혼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단전 여유주 안에 7, 100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어요? 라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치 정의예요, 정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할 때는 태초에 1, 0이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착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포 분열 활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1, 0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1, 0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 1, 0이 인간에 있는 그 하나의 영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자기 근원의 그 자리에서 보내는 거죠. 그 말은 마치 옛날에 우리 이렇게 트리니티 개념 있잖아요. 그 성삼위일체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성부의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자기의 근원의 그 하나의 존재, 근원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아버지의 개념으로 성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성부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하나의 그 영을 보내는데 그 영이 인간으로 육화한 거를 성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근원의 자리에 있는 그 부가 그 이제 근원의 자리가 있는데 인간이 이제 딱 이렇게 착상이 돼가지고 이제 연그러질 준비를 하게 되면 1, 0이 들어가게 되는데 재밌게도 1, 0이 혼자 오지 않아요. 혼자 오지 않고 우주에 있는 세 개의 혼을 끌어당겨. 그래서 이 세 개의 혼은 사실은 우주에서 데리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1, 0은 우주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1, 0이 어디서 왔냐라고 이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은 우주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의 차원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나. 이제 거기서 이제 1, 0이 오고 1, 0이 오면서 우주에 있는 세 개의 혼을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우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통칭해서 우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혼을 우주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1, 0이 또 땅에서 7개의 백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세 개의 혼은 중단전 여유주 안으로 들어가고 인간의 몸과 이 육신의 이 3차원적인 차원 안에 또 다르게 같은 차원으로 이게 물질적인 차원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차원으로 같이 공존해 있는 그 차원의 여유주 안에 이제 그 세 개의 혼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땅에서 7개의 백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7개의 백은 이제 하단전 여유주로 이제 이게 딱 이제 그 영이 그 작용을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137의 그 구조를 가지고 인간이 딱 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 0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치 1, 0을 이렇게도 개념을 해도 괜찮죠. 일생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시간과 공간의 경험의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또 다른 데이터 저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컴퓨터적인 개념, 1, 0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3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1, 0이 3혼과 7, 100을 컨트롤하죠. 열 위에서. 우리 옛날에 로봇 태권브이 보면은, 아니면은 마징가 보면은, 주인공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딱 이 두 점을 머리를 딱 열고 딱 일이 들어갔어. 일이 들어가가지고 참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은
이 몸이 그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조정을 하는 조정하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여기가 이제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이 조정을 하는 이 명이 사실 이 3호가 7배를 컨트롤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3혼의 작용은 뭐냐? 3혼의 작용은 의식을 형성하는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예를 들자면은 마치 이거죠. 우리 그 혼비백산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혼은 날아다니고 백은 흩어진다는 거죠. 죽을 때 죽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게. 가끔씩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누워 있었는데 마치 내가 붕 떠가지고 밑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유치에 따라 유치했죠. 저 그런 경우 좀 많이 했거든. 근데 분명히 나는 위에 떠서 있는데 밑에서 또 나는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밑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사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체죠. 근데 의식체라는 그 말도 맞고 사실은 그 세 개의 혼이 작용되는 그 혼이 갑자기 딱 이렇게 우리 마치 이렇게 약간 허약하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허약하면은 뭐 이상한 걸 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맥주로 그때 약간 혼이 살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약할 때. 그래서 한의과에서는 그런 현상을 심기가 약해졌다. 그렇게 이렇게 진맥을 해가지고 그에다 약을 처방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인간의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 세 개의 혼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중단전에 있는 세 뇌 개. 안에 있는 그 혼이 상혼이 인간의 세 의식을 개의 담당하고 혼 각각 또 담당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있죠. 이 세 개의 혼 중에 하나는 상단전 여의주를 컨트롤하고 하나는 중단전 여의주를 컨트롤하고 하나는 하단전 여의주를 컨트롤해요. 이 세 개의 혼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 개의 혼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의식을 우리 지금 의식이 있다라는 게 무슨 의식이 있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그 안일설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 작용. 자, 우리가 의식을 한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색을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색성, 귀로 이게 소리를 듣잖아요. 향,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게 되는 이 작용을 의식작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 이 모두가 망라된 개념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의식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보통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이쪽에서 그렇죠. 이쪽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의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안입이설신을 가지고 안입이설신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눈에서 인식하고 코에서 막 또 냄새를 인식하고 귀에서 소리를 인식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 작용이. 그런데 이거는 육체의 작용이고 이 육체의 인식 작용을 일으키는 그 핵심적인 너머의 그 무엇은 세계의 혼이 담당한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정신이 있네 없네, 정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 할 때 정신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정신이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식이라는 거 의미하고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통하죠. 근데 주로 우리가 정신이 있다 없다 중에는 이 상주로 상관들을 두고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이 있다 없다라고 할 때 그 용어의 개념을 한번 좀 이렇게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그거 돼요. 생각이 전량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럼 넋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음. 넋이 나갔다는 거하고 정신이 없다는 거 어찌 보면 같은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넋이라고 그러고 왜 정신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은 한번 다시 접근해 볼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은 육체로만 작용되는 건 아니거든. 육체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육체를 유지하고 이게 진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인식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세계 혼이 담당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세계의 혼이 의식을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세계의 혼의 의식 담당과 우리 안입의 서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전혀 동떨어진 개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중간전 여주 안에 있는 세계의 혼이 어떻게 안입의 서신 우리 인간은 분명히 안입의 서신을 인식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7개 100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까 137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103은 700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7개 100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 플러스 1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6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아니라 6.69. 2개 사면 하나 준 거, 그게 아니라 이 700은 6 플러스 1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6개는 6장을 하나씩 담당하는 게 6개죠. 그리고 이 1은 6장 그 6개의 100을 컨트롤하는 또 다른 그 무엇. 그러니까 12정경을 컨트롤하는 게 기경이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 12정경을 중간에 잇고 이렇게 조화시키고 통섭하는 그 역할을 기경이 담당하는데 그 기경을 컨트롤하는 게 사실 하나의 100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정경은 당연히 목화토금수 10호 3초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6개 구조잖아요. 그죠? 목화토금수 10호 3초니까 3화니까. 음양으로. 그런데 이게 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개의 100은 하나씩 각 장을 컨트롤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는 다른 부자가 되는 거죠. 그 장에 따라 있는 게 부고, 그래서 우리 몸을 그러니까 유지하고 지탱하는 그 생체적인 시스템은 사실 700 시스템이 맞죠. 700 시스템을 가지고, 근데 어찌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삼혼이 안입의 설신이라는 인간의 감각 인식 기관과 연결이 되느냐. 그거하고 어떻게 6 플러스 1의 구조, 6 플러스 1의 7개의 혼의 100의 작용이 어떻게 장에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되느냐. 전혀 연관이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까 카메라 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카메라 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카메라 구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카메라의 프레임을 하단전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를 상단전으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 그 다음에 카메라 안에서 그 빔의 빔을 쏴가지고 하는 핵심 구동 장치를 중단전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바라봐보자. 자,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봐봐요. 카메라에서 이 프레임의 역할은 뭐예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프레임이 없다고 해서 작동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봐봐요. 렌즈가 있어요. 렌즈의 작용은 뭐예요? 렌즈는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만 해요. 얘 자체가 빔을 쏴가지고 핵심 구동 장치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중단전에 있는 핵심 구동 장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빔을 그러니까 하단전에서 하나의 프레임을 잡고 중단전에서 빔을 쏘고 그 다음에 상단전에서 인식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빔을 쏘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는 우리 어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세 개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이 세 개는 사실은 이게 아주 잘 합쳐져야 카메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완성품이 된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이 안에는 상당히 좀 모순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700의 작용이 어떻게 장부에 영향을 미치냐. 그거를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700의 개념은 하나의 빛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작동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빛을 펼치는 작용과 같은 거죠. 중단전에 빛을 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은 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중단전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개의 우리가 인식기관이 있잖아요. 인식기관. 그러니까 아니비서신이라는 이 인식기관과 실제로 의식을 담당하는 그 이면의 3혼의 작용이 과연 뭐냐? 3혼이라는 작용의 빛이 쫙 쪼여져야지만이 얘가 하게 되는 거죠. 아니비서신이. 아니비서신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논리적인 이 안에는 너무나 비약이 커.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퉁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죠. 의식을 준다고 하는 그 주체를 과연 어디로 둬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데 기존에는 의식을 둬야 한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책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놨죠. 시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시선을 잡고 그리고 촉감을 느끼고 이 두 개의 감각기관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의식을 두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쪽으로 의식이 쏠려버리죠. 의식이 여기가 있는 걸로 보고 주체가 여기 그렇죠. 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의식의 주체는 중단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중단전이 조금 비약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안이비설신의 화장처럼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이게 육체에 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 작용은 중단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여기 상단전에서 이걸 바라보고 인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수련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니비설신이 여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연결을 못 짓는 건데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를 통제하는 그 장치라는 얘기. 자, 우리가 아까 이런 표현했잖아요. 아까 이제 백적인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간에 쓰고 혼적인 것만 3혼 정도만 보면은 도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식을 줄 때 거의 대부분은 아니비설신 이게 거의 이 머리 쪽에 공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의 그 생각에 따르면은 의식을 두는 중추는 중단전에 있는 3혼이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약간 괴리가 되는 거죠. 괴리가 있죠. 왜? 우리가 분명히 의식을 주라 하니까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코로 맞고 귀로 우리가 내광반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귀를 쫑긋이 귀 기울이고 안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감각기관이 머리에 몰려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단전으로 의식을 둔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지껏 그래 왔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개념을 둔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중단전에서 의식을 담당한데 아까 말씀 무형의 빛을 쫙 펼쳐가지고 얘는 그냥 우리의 아니메이션이나 감각기관은 그걸 그냥 인식하는 그 작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중단전에 있는 의식을 작용하려고 하는데 나는 상단전을 가지고 인식을 하려고 해 라는 것과 같아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라는 거죠. 자, 저번에 우리 부원장님이 저번에 죄송합니다. 부원장님 저번에 이게 서로 금강태 이야기했잖아요. 금강태. 이거 의식을 두는데 의식을 두려고 하기만 하면 그냥 여기에 그냥 서로 금강태가 쫙쫙해가지고 했다.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시킨 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시킨 대로만 하고 그렇죠. 시킨 대로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의식이 그냥 하니까 그냥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 내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청을 해가지고 반청을 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양심 수련하면 어때요? 거기는 완전히 보는 수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양심 이전까지는 더 몰라. 근데 양심부터는 아예 보는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거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되지? 나는 분명히 시킨 대로 잘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부원장님하고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나는 의식을 두려고만 하면은 금방태가 쫙 쪼개져가지고 죽겠다. 알고 보니까 우리 부원장님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이렇게 막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이 안식, 눈에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단전에 힘이 들어가 버린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성가순에서 하나의 한정 같아요, 한정. 예, 여지껏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이게 미스테리라는 우리는 정말로 이게 무지가 어렵고 무지가 복잡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풀지 못하면은 잘 풀어야 돼. 근데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과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그 개념이 상충된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예 그냥 무슨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부터 하는 이거예요. 카메라 렌즈로 생각을 해보자. 다시 카메라 렌즈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은 중단전에서 빔을 쏘듯이 의식을 둬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중단전에서 그러니까 이 중단전에서 의식을 둔다는 말은 결국은 삼혼의 작용. 의식을 아까 우리가 논리적인 과정에서 이 인간의 의식을 삼혼이 담당한다. 그 삼혼이 어떻게 담당하느냐? 빔을 쏘듯이 작용을 해서 인간의 인식기관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역할을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카메라 렌즈처럼 중단전에서 인식하는 마음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상단전에서 인식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중단전에서 마치 아까 카메라처럼 빔을 가볍게 쏘듯이 마치 하나 빛이 쫙 이렇게 어느 정도 섹터를 형성을 해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상단전에서는 그냥 인식되는 대로 인식되는 받아들이는 대로 아니 인식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식되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수련 관점에서 봤을 적에 중단전에서 단전을 바라본다는 관점, 중단전에서 단전 쪽으로 의식을 보낸다는 관점, 그런 거는 참 어렵잖아요. 아니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근데 이 개념을 그러면 원장님 그럼 하단전은 뭐예요? 하단전은 평상시 관리를 잘해놔야지. 튼튼하게 잘해야. 왜냐면 아까 또 프레임 있으면 프레임이 없어도 되잖아요. 프레임은 없으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프레임이 그 구조를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크게 뭐 빔을 쏘고 받는 것을 핵심이 한다면은 프레임은 없어도 되지만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단전의 역할은 에너지를 잘 만들고 빵빵하게 늘 충분하게 세워줘야 하는 이 개념이잖아요. 그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기본을 잡고 그리고 이제는 의식을 중단전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중단전에는 3혼이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의식 기관인 3혼이 작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단에 있는 3혼이 단전에 적용될 수 있게. 자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하는 말이야. 그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특히 근데 가면서 해야죠. 이 개념을 이제 처음 수련 초학자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 네. 이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개념, 이건 정말 의식을 두는 핵심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행 초학자들이 이해하고 또 몸으로 실천하기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실제 한 10년 그 오래 이상 하신 분들한테도 적용을 해봐도 잘 안 돼, 이게. 몇 번을 피드백을 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에서 의식 수련이 대주청부터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렇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인간의 의식이 담당하는 핵심적인 그 메커니즘은 중단전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조금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논외 이게 그 보너스적인 개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양심에서 의식을 인식하는 그 메커니즘은 뭐지? 양심에서 의식을 인식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자, 봐봐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봐요. 인간이 여의주를 양심의 과정에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삼주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삼주가 하나. 그러면은 자, 봐봐요. 삼주가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은 카메라가 하나가 돼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프레임의 개념과 핵심 구동장치의 개념과 렌즈가 딱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딱 하나로 일치가 되면은 자동으로 보인다. 자, 잠깐. 그러면 이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의식체가 됐다는 거죠. 하나의 의식. 아니 근데 그 얘기하기 조금 보다는 먼저 지금 이게 처음에 전기신을 얘기했잖아요. 전기신. 그리고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하도 중도 상도를 표현하고 계신다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느 때 그런 표현이 맞는 건지 뭔데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야기가 되긴 아니, 자, 봐봐요.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 네, 간단하게라도 우선은 지금 개념을 이제 하여가 우선은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우선은 그냥 한번 던져보자는 거지. 도아님 여기서 막 정확하게 논리를 따질 수는 없어. 자, 이게 왜냐면은 나중에 도아님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보기 쉽지 않은 개념의 이야기거든요. 자 봐봐요. 그러면은 인간이 사실은 기화신이라는 과정은 양신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죠? 양신을 만드는 과정. 그러면은 양신이 만들어졌어.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인간의 내면의 의식 그 공간에 그 양신이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자기 몸처럼. 그러면은 만약에 양신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인식작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식 안 되면 꽝이니까. 그렇죠. 하면 인식작용의 그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죠. 3주 안에 있는 이 137의 개념이 하나가 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은 현재 그게 세계 여유주와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3호는 중주, 1령은 상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계의 여유주가 하나가 된다. 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의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체가 여유주의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양심과 합의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식체가 그대로 작동을 하겠죠. 마치 우리 몸에 이 육체 이 안에 137의 그 구조가 싹 들어오듯이 137의 그 또 다른 그 137의 그 여유주 안에 있는 137의 개념이 여유주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양신이라는 몸에 합의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육신과 여유주 안에 있는 137과 양신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연결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양신 합의를 해서도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그대로 인식이 가능한 그거는 137의 그 구조가 그대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달되니까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식이 양심 쪽에서 주가 될 수도 있고 육체 쪽에서 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죠. 그런 가능하다고 좀 이해가 되시는 이 개념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지 어려우겠죠. 일반 분들은 이게 하여튼 뭐 네. 올해 수련하신 분들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으면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 시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걸 안 저기 하고 싶으시면은 계속해서 몇 번 더 들어보시면 그러면 익숙해질 거예요. 예. 이 개념에 대한 건데 그래서 참 재미있는 개념이죠. 재미있는 개념과 참 오묘한 구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각설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복잡한 이론을 몰라도 의식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를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30분, 40분간 복잡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련할 때 의식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제가 말한 이 개념을 초보자분들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몸으로 따라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죠. 처음 수련 초학자들은 굳이 이 개념을 알려고 하지 마시라. 왜 알아도 쉽지 않은 구조겠죠. 그리고 오히려 알면 더 복잡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처음 수련하신 물론 처음이라 해봤자 한 2년, 3년까지 2년, 3년까지인데 적어도 한 소유초 5년까지 정도 되겠죠. 그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지도를 해드리는 대로 이런 복잡한 구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시선을 준다. 그리고 촉감을 이용한다. 그리고 뇌가 반창 맹키로 귀를 쫑긋이 이렇게 귀를 세워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온양이 만약에 넘어간다. 온양 이상이든 뭐 이렇게 어느 특정 단계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게
단전이 안착이 되고 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돼 있잖아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의식을 준다, 어떻게 주지? 해가지고 내가 중단전에서 의식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다. 그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달라지죠. 이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수련하는 커리큘럼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이제 책에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또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런 저기를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이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되지도 않고 수련도 진행되지도 않고 이랬던 부분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따로 보호편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굳이 그보다도 그래도 그냥 수련편에 넣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개념을 정립을 해놔야 돼. 개념을 이게 명확하게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은 흔들리게 돼 있거든. 컨디션이 좋고 수련이 잘 될 때는 그냥 돼. 그잖아요. 그냥 돼. 이렇게 그냥 중단전에서 이게 의식을 하는 것처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좋겠어요. 어떨 때는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련하기도 싫고 뭐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약간 이게 엉클어져 버릴 수 있거든. 이게.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하나의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은, 그 잡아놓은 개념을 가지고 쭉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수련하는 게.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한동안 이제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거든. 있어요. 수련할 적에.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패턴을 정확하게 있으면은 그처럼 바로 원위치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수련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나눴던 그 이야기, 이 개념의 이야기가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제 고급 단계 하시는 분들, 저 대지천 이상 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중단전에서 아까 이제 카메라 이론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중단전에서 의식을 둔다. 딱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정말 오묘한 현상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둔다는 게 이렇게 작용이 되는구나. 이게 될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깨우치지 못하면은 정말 깊은 수행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진짜. 내가 조금 더 깊은 수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체도하고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이죠. 아까 이제 카메라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3혼이 의식의 장을 이렇게 펼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3혼의 의식의 장이 펼치는데 그 기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육체에서 아니비설신으로 작동을 하느냐. 그리고 7개 백이 6+1의 구조 7개 백이 장과 기경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또 장부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더 공부를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 안에 너무 갭이 크거든. 이게. 여기까지 온 게 많이 온 거죠. 한 10년. 여기까지 온 게 여기까지 원래 한 10년. 노래 많이 한 거네요. 7년이었나? 네. 2014년 들었으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그잖아요. 의식을 어떻게 둬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질문을 고급단계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하거든. 근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를 못 내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도 정말로 너무나 비약적이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고 참 이걸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밝혀내야 할 부분 중 하나죠. 물론 저도 노력하고 우리 두 분도 노력하시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참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공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성가 공부가 우리는 막연하게 하잖아요. 절대 막연하지 않아.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과 그게 막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현대 물리학하고 또 연관이 돼. 과학적인 너무나 과학적.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념이 도화님들이 우리가 지금 대화했던 그 개념 몰라도 그렇게 표현해요. 어젠가 엊그젠가 우리 연하도관님 점검을 해드리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원양 복습을 하고 원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전에서 의식이 간 것처럼 느껴지더라. 옛날에는 계속 시선을 둬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의식을 둬야 되는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랬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걸 이야기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 1호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카메라 나왔는데. 참. 자, 질문 없으시죠? 질문은 아마 이거 한참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없을 질문하지 마세요. 엄청난 고수님이 아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한번 우선 소화를 시켜보셔. 참 복잡하고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잘 한번 해보시면은 해보고 또 이제 질문하세요. 나중에.